팀장이 생각하시는 오늘장 체크포인트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전일 그 삼성전자 그 자사주 매입에 대한 수급 공백이 조금 우려가 됐었는데 그거 감안한 좀 전일자 수급 특징을 한번 좀 접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미 뭐 대선 후보들 토론 관련된 종목 업종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었는데 10월 1일 날 IMF의 이제 특별 인출권 SDR에 포함이 되는 위안화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있을 것인지 이것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슈들 사실 아직 우리 시장의 모멘텀 이슈보다는 해외 쪽 이벤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시장입니다. 체크별 포인트 확인해봤고요. 박창윤 PB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을 바라보는 포인트는 옆에 정명 팀장과 거의 비슷한데요. 수급을 바탕으로 최근에 이제 그 상한가, 하한가 변동성이 커진 이런 종목들, 이런 쪽 관련해서 시황 간단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가장 큰 이슈였었던 미국 대선의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제 TV 토론회 이후에 거기에 따른 시장의 반응,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본격적인 프리 어닝 시즌에 이제 진입하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어떤 그 종목과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시장 대응해 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경민 팀장님의 체크포인트 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공백 그리고 삼성전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어제 제가 조금 우려스럽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그 전날 좀 해외 시장도 좀 좋지 않았고 우리 시장도 지금 좀 뭐랄까요 수급의 주체였던 수급의 하나의 좀 축이었던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서 좀 수급 공백이 나오면서 좀 뭐 지수가 좀 하락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웬걸 어제 좀 강세가 좀 나왔습니다. 오늘은 결론적으로는 뭐 비슷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2050을 뭐 전후로 한 뭐 이런 등락이 계속해서 지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좀 외인들의 좀 선물 매수가 아주 강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관이 프로그램 순매수로 이제 화답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대거 사들이면서 좀 상승이 좀 나오는 그런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삼성전자의 수급 공백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제 시장이 오후로 갈수록 좀 잘 메꿔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는데 핵심은 외국인들의 선물의 지수를 좀 강하게 이끌어줘서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매수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좀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죠. 지금 2100, 2200 지수가 뭐 그렇게 좀 가려고 뭐 이렇게 좀 높게 좀 보려고 한다면 삼성전자 180만 원, 네. 현대차 뭐 18만 원, 한국전력 7만 뭐 이렇게 좀 가져야 되는데 과연 지금 실적으로 그것들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본다면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하방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을 뿐이지 상방을 향해서 악셀레이터를 가속 페달을 쫙 밟아주는 그런 현상은 아니다라고 좀 감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좀 실적적인 부분, 특히나 좀 비용을 어느 정도로 좀 인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결론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 2050선을 전후로 해가지고 위아래 한 1, 2% 정도의 어떤 그 박스권, 좁은 박스권을 계속해서 가면서 3분기 실적 시즌을 좀 기다리는 그런 모양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창윤 PB님 역시나 수급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시장에서 수급의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삼성전자에서 벗어난 수급이 어디로 가느냐가 가장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어제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좋았죠, 사실. 기관들이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 전일 2,500억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모처럼 기분 좋은 상승세를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 중에서도 특히나 금융투자 쪽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 이런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인데요. 그동안에 기관들의 이런 수급 공백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지난 3개월간 한 7조 원 이상 순매도를 했다고 하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이제 뭐 코스닥 닭도 팔고 뭐 소도 팔다 뭐 이런 그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나오면서 그럼 우리 집 소는 누가 키우냐, 외인들을 맡기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외인들이 이제
이제 꾸준히 사는 이런 종목들, 특히나 SK 하이닉스라든지 네이버 같은 종목들 위주로 신고가가 경신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었는데요. 어제 장에서도 기관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제 좀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런 수급 공백을 좀 메워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상한가 종목과 하한가 종목, 눈에 띄는 종목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상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선박펀드죠. 코리아 뭐 01부터 04까지 이게 다 급등하는 그 동반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최근에 이 종목 보시면요.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갔다가 급등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선박 투자사인데 선박 건조 후에 한진해운 측에 배를 빌려주고 여기에 따른 용선료를 받는 이런 업체입니다. 어제 한진해운과 주가가 거의 이렇게 그 대동소이하게 크게 연동이 되어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한진해운이 급등을 하면서 이쪽 선박 투자사들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반면에 어제 하한가 가는 종목들 좀 눈에 띄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로 엮였던 뭐 파인 하는 관련주들, 뭐 인물 관련주, 뭐 이런 쪽이 좀 동반 하한가 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시장에서는 뭐 이제 방기로 씨가 반기문 총장은 조카다 아니다, 뭐 여기에 관해서 이제 언쟁이 붙으면서 어제 동반 하한가 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사실 팩트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이 이런 만큼 여기에 따른 리스크 관리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무분별한 추정 매매는 자제하셔야 된다. 이 부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시장에 관심도 있는 종목들을 좀 다뤄주셨습니다. 정경민 팀장님, 달러가 약세를 기록을 했어요. 네. 어제 TV 대선 토론과 관련된 이슈와 좀 영향이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달러 시장 지표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 지표를 하면 이제 달러에 관련된 이제 환율 또 금리, 유가 또 주가 지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어제 뭐 저도 다는 아니고 잠깐 보긴 했습니다만 좀 불편하더라고요. 트럼프 후보가 이제 말 끊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불편했는데 어쨌든 힐러리 후보 쪽에 손을 살짝 들어주는 쪽이 아닌가. 그리고 힐러리 후보가 얘기했던 그런 이제 관련된 그런 산업들 쪽으로 좀 움직이면서 달러가 약세가 나오고 또 유가가 조금 약해졌고 주가는 좀 좋게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좀 싶습니다. 뭐 사실 지금 뭐 딱 놓고 얘기했을 때 누가 덜 비호감인가 어떻게 보면 차악을 뽑는 그런 이제 선거가 좀 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좀 동조화되고 있죠. 어차피 똑같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렇게 거의 큰 공약들이 이렇게 시도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현재 돼 있는 이런 움직임에서 조금 변동될 뿐이지 어차피 공약은 뭐 빌공짜기 때문에 크게 지켜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달러의 약세가 나오는 거 봐서는 뭐 다시 말씀드립니다. 힐러리 후보의 좀 우세로 시장이 조금 인식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진보든 보수든 별 영향은 없습니다. 뭐 확장 정책이냐 긴축 정책이냐 또 뭐 감세나 증세나 말만 많을 뿐이지 실제로 이게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달러의 약세가 나왔던 것 자체는 시장은 일단 힐러리 후보 쪽으로 당선을 시키고 싶어 하고 어제 TV 토론에는 약간 그런 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시장의 뜻대로 시장 예상대로 흘렀다라고 좀 추격을 드릴 수 있겠고 그것은 이제 달러의 움직임, 유가의 움직임, 또 주가의 움직임으로 좀 증명이 됐다 이렇게 좀 추격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 미국 대선 토론 결과를 놓고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 일단 전반적인 평가는 힐러리가 우세했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봤더니 오히려 트럼프가 생각보다 말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쉬운 말로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말. 어떻게 보면 인텔리가 아닌 계급 은 아니지만 인텔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보면 트럼프 쪽으로 좀 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의견 어떠세요, 박준영 PD께서? 네, 어제 저도 이제 거기에 관한 생중계를 좀 보았는데요. 네. 뭐 리얼리티 쇼 달인답게 그렇죠. 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대처하는 모습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우려했었던 이런 어찌 보면 뭐 이런 비이성적인 뭐 이런 행위를 좀 쏟아낼 것으로 이런 좀 기대가 되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좀 많이 잦아든 것 같습니다. 어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힐러리의 압승 혹은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 뭐 이런 얘기로 하고 있고 팩트 폭격이라는 단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한 힐러리의 우세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런 트럼프 우세를 점치는 의견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경계감에 숨죽이고 있던 시장이 힐러리가 우세한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부터 시장은 급격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어제 시장 분위기가 어제의
토론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을 좀 살펴보죠. 힐러리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스 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정유 3사 같은 경우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른 센티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업체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이 뒤따르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 수혜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약가 인하 규제가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최근에 이제 전통적인 제약업보다는 바이오 시밀러라든지 바이오 베터 이런 그 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그 주가에 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좀 시장에서는 손익 계산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테마성으로 뭐 전쟁 관련주들, 뭐 빅텍이라든지 스페코, 뭐 이런 방위 산업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어제 이제 수치에서 그대로 말을 해주는 것 같아요. 62대 27 그만큼 힐러리가 압승을 한 만큼 이런 부분에 따른 이런 테마성 움직임은 좀 잦아들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체크포인트